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은 18세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 학교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액 부채로 조성해 목포시 재정에 부담이 됐던 대양산단이 완판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로 남아있던 산단 조성비도 전액 상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시설과 주택사의 거리를 1km로 줄이는 조례를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비리로 문을 닫은 한려대의 폐교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었고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일부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막대한 빚더미를 안고 조성한 목포 대양산단이 분양률 9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완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성 초기에는 높은 분양가가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고속도로와 바다와 인접한 입지 조건이 산단 분양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물김을 가공해 조미김을 유통하는 공장. 전국 각지에 택배가 모이는 집화장. 식음료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모두 목포 대양산단에 입주해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수산물 가공은 산지와 인접해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유통 분야는 항구와 고속도로, 공항이 가까운 게 이점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김 생산량의 85%가 전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거리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근거리에 있으니까요. 물김을 수급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광양항으로 갈 수 있어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 전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이 조성된 건 지난 2016년. 2,720억 원의 막대한 조성비를 지방채와 은행빚으로 충당한 탓에 목포시 살림살이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성 초기엔 분양률이 저조해 원금을 갚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이자를 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입주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식품 가공이나 철제 제조, 물류 창고 등 기업 142곳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덩달아 빚잔치에 시달리던 목포시의 재정도 점차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3월 현재 대양산단의 분양률은 92.7%. 기업체의 분양대금이 확보되자 전체 조성 비용의 90%인 2,470억 원은 이미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250억 원의 남은 채무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한 뒤 상환 만기일인 다음 달 초에 모두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본 추경에 목포시에서 207억 원을 편성을 해서 목포시가 매입을 합니다만 100% 분양은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이고 지출을 하는 207억 원과 대양산단이 소유한 43억 원으로 해서 올 4월 2일 날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현재 대양산단의 남은 필지는 모두 9곳. 5곳은 이미 입주 의사를 밝혔고 미분양 필지 4곳은 목포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에서 연일 10,000명 넘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16일 하루에 목포 2,043명, 순천 1,956명, 여수 1,906명, 광양 996명 등 22개 전체 시군에서 12,129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 확진자는 2,924명으로 집계됐고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광양시청 공무원이 대선 개표 사무원으로 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지난 9일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고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해 개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A씨는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1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을 이른바 슈퍼 면역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감염됐으니 그만큼 면역력도 높아졌을 테고 다시는 감염이 안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달까지 247명이 재감염됐다고 합니다. 이 비율로 보면 0.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수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재감염 비율이 1%에 그쳤지만 오미크론이 나온 뒤에는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의 바이러스 양과 개인별 면역력에 따라 재감염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출되는 바이러스의 양 같은 것이 또 재감염에 영향을 주겠고, 또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자연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감염 자체를 예방해 준 효과는 좀 떨어지고, 하지만 이제 걸리더라도 중증화로 진행되는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6개월마다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종식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가 폐교되면서 재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고된 교직원들은 퇴직금까지도 일부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기의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 말 폐교된 광양 유일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입니다. 학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한려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드러난 뒤 경영 악화가 이어졌고 소송 끝에 결국 파산됐습니다. 교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은 채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이들이 새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당장 기댈 곳은 퇴직금. 그런데 한려대 교직원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급여 명목으로 소득의 9%를 매달 월급에서 떼어왔는데 1년여 동안 사학연금공단에 들어간 게 없다는 겁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급여는 교직원과 학교 법인, 국가가 나눠 부담해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됩니다. 이때 법인은 교직원 월급에서 뗀 개인 부담금과 법인 부담금을 사학연금에 납부해야 하는데 한려대의 경우 1년여 동안 사학연금공단에 내지 못한 겁니다. 개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이제 국민연금과 같이 이렇게 제하고 급여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개인 부담금을 납입을 하지 안 했던 거죠. 교직원 40여 명분으로 공단에 내지 못한 금액은 3억 2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개인별 미납 부담금이라 교직원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처리한다며 동의서를 받고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차감된 교직원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공단에 공문도 보내고 상황을 설명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등 떠밀려 했던 결정이었다고 토로합니다. 결국 돈을 2번 낸 셈이 된 교직원들이 법인 재산이 정리되기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당 당직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직자 A씨는 지난달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유권자 15명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단체 지지 여부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풍력발전소와 민가 사이 이격거리 2km 제한 조항을 1km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반대 대책위원회는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민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풍력발전소 1km 이상 지역에서 주변의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18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는 수년간 반대 투정을 통해 결정하고 지켜온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 개정에 반대한다. 이 예의 조항은 업체와 결탁한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야금야금 순천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네,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께 옛날 이야기 들어본 기억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09년부터 이야기 할머니가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이어지는데요. 어떤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지순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문화자원과의 지순영 주무관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먼저 네.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전통 문화의 세대 간 전승, 노년 세대의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문체부와 전라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야기 할머니가 방문해서 우리의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를 구현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야기 할머니가 직접 방문을 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만 56세에서 74세의 이야기 할머니를 35명 모집 중에 있고 1년간 교육과 실습을 거쳐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기존 이야기 할머니 173명과 함께 올해 사업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파견기관이 해마다 늘어서 전년도 파견기관은 371개소였는데 올해는 400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야기 할머니 방문을 원하는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도 그리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활동하는 기관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지역 전통 설화나 미담 등을 새롭게 발굴해서 지역 특화된 이야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순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이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정인 의원은 17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목표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대도시 부럽지 않은 목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수산, 관광 등 3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 인구 감소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심없는 공정함과 깨끗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영 전 목포시 기획관리국장이 영암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국장은 17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영암과 목포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영암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암 발전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월출산을 중심으로 관광 자원 육성과 농업혁명,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인구 10만 영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강진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부의장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잘 사는 강진, 누구나 살고 싶은 강진, 대화합의 강진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부의장은 강진에서 고소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다며 유능한 정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